자, 오늘 1월 11일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미국 매체 CBS 스포츠에서 랭킹을 매겼는데 어떤 랭킹이냐면 이제 30개 구단 역대 최고의 FA를 꼽는 칼럼이 또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말 팟캐스트에서도 뭐 역대 해자 계약 탑 10, 탑 10을 하긴 했었지만 네. 뭐 거기에 해당되는 명단에 이제 선수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랜디 존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그렉 매덕스, 뭐 보스턴은 데이비드 오티즈, 뭐 시카고 컵스는 존 레스터 등등이 있었는데 네. 뭐 시애틀은 이치로 스즈키 계약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뭐 이런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텍사스의 벨트레, 뭐 워싱턴 슈어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역대 탑 10으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 뭐 특히 뭐 1위는 매덕스냐 랜디 존슨이냐 그리고 뭐 대부분 쭉 오는 선수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치. 차이를 크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CBS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30개 구단으로 나눠서 역대 최고의 FA를 한번 선정을 해본 것 같은데 이때 LA 다저스 역대 최고의 FA로 선정된 선수가 바로 저스틴 터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저스틴 터너가 그동안 보여준 임팩트라던가 활약, 뭐 랜디 존슨이라던가 그렉 매덕스라던가 뭐 레스터, 이치로 이런 선수들보다 당연히 못하죠. 네. 뭐 베리 본즈는 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터너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저스가 터너를 영입했을 때 마이너리그 FA로 영입했다는 거죠. 그래.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영입을 했다는 거죠. 스플릿 맞습니다. 계약으로. 네. 이 랭킹에서 이 다저스의 역대 최고 FA 계약, 이 저스틴 터너와 경쟁할 만한 선수로 커크 깁슨 그리고 이제 잭 그레인키 선수를 또 꼽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레인키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정도로 잘해주고 이제 애리조나로 떠난 선수이고 커크 깁슨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이제 3년 450만 달러 계약 맺고 그 시즌에 MVP도 했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했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1차전 결정적인 끝내기 역전 투런을 때려냈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밀어내고 저스틴 터너가 선정됐다는 것은 확실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 터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와 계약하고 나서 이제 선수 생활이 확 180도 달라진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또 조명해볼 가치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스틴 터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대요. 이제 메이페어 고등학교에서 2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성적이 좋지 못했고 결국에는 드래프트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때 진학한 대학이 풀러튼 주립대학입니다. 2004년 대학야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 풀러튼 주립대학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 대학교가 이 야구 명문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캘리포니아는 사실 명문 구단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UCLA도 있고 대표적으로 맞아요. 이런 명문 대학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면 뭐 주목을 못 받는 현상이 확실히 좀 스카우트 이 계에도 있는 풍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대학 시절 성적은 상당히 훌륭했었는데 2005년에 29라운드로 뉴욕 양키스에 지명이 됐으나 거부하고 이 대학에 남았었고요. 1년 뒤에 2006년 7라운드로 신시내티와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네, 이 신시내티와 계약을 맺고도 어쨌든 이제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더 보내고 온 선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2009 시즌을 앞두고 있었는데 볼티모어와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틸리티 정도로, 내야 유틸리티 정도로 평가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2009년에 어쨌든 볼티모어 소속으로 데뷔를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곧바로 웨이버가 됐습니다. 네. 거의 방출이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매치가 웨이버 클레임을 걸면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리고 매치에서 유틸리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1루수도 되고 2루수도 되고 3루수, 유격수 전 유격수도 포지션을 가끔 봤었어요.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뭐 2루에 사실 데니얼 모피 있고 3루에 이제 데이비드 라이트 있고 이랬던 시절인데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백업 이 선수로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매치로에서 4년 동안 성적을 보면은 어쨌든 301경기나 출전을 했는데 홈런이 8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86타점에 타율도 2할 6푼 5리 괜찮아 보이지만 이때 당시 터너는 장타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였기 때문에 OPS가 0.696이에요. 그러니까 0.7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100만 달러의 이 연봉 조정 이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 돈을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선수다라는 판단이 이제 매치 프런트에서 내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텐더 이후로 열심히 뛰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터너는 매치 시절에도 열심히 뛰던 선수 맞았고요.
매치 팬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약간 드워프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매치 항상 막 새해 연말 뭐 이런 크리스마스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터너가 진짜 전담으로 했었어요. 네. 맨날 터너랑 두다 이런 선수들이 막 전담으로 했었는데 진짜 귀여웠었고, 제가 또 아쉬웠던 게 있어요. 네. 2013년에 이 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 걸린 말론 외야수가 버드. 있었는데, 말론 버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약물을 해서 그렇지 은근 쏠쏠하게 매치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버드가 이 터너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유명한 코치, 개인 트레이너 코치,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훈련한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후반기에 돌아왔는데 후반기 타율이 2할 9푼 2리였고요. 네. 특히 9월 10월에는 타율이 3할 오픈에다가, 이 선수가 홈런을 진짜 못 치는 선수인데 홈런도 2개 치고 타율도 3할 오픈에다가 OPS도 0.9 넘고 잘할 것 같은 거야 뭔가. 시즌 막판에 이미 터질 만한 기미가 보였었던 선수였다.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매치 팬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 아깝다고 이걸 놓친 거야. 그래. 다저스 가서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치 프런트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출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의 팬들 그리고 선수 본인조차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닝을 할 때, 그러니까 주루 플레이 할 때 열심히 안 뛰었다는 게 이제 이유라는데, 그렇지. 이게 사실 뭐 터너 선수의 모습을 아는 분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들 아실 그렇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리가 짧은 걸 어떡합니까? 야구 선수 치고. 네. 결국 여기에서 이제 만난 인생의 은인 덕레타 코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분 아니겠어요? 네, 뭐 시즌 뒤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사실 시즌 중반에 만났고요. 말론 버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타격 인스트럭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치가 아니죠. 네. 팀 소속이 아니라 이제 개인 인스트럭터로서 뭐 스윙 교정이라던가 이런 메커니즘 교정을 해주는 사람인데, 터너가 대박이 나면서 이 사람도 같이 유명해졌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직접 가서 배우기도 하고. 황재균 선수도 뭐 배우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덕레타 코치에게 어퍼 스윙 그리고 이제 간결하게 레그킥을 좀 짧게 가져가는 거를 배우면서 타이밍을 맞췄다고 얘기를 본인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 터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0경기 뛰었는데 홈런이 8개밖에 안 되는 선수였는데, 이 스윙 교정을 통해서 타구에 힘을 싣게 되면서 장타력까지 살아났습니다. 이 플라이볼 레볼루션, 그때 한창 또 홈런을 엄청 많이 때려내는 선수들, 안 그랬었던 선수가 홈런이 늘어났다, 어퍼 스윙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대표 주자로 역시 저스틴 터너 선수가 꼽혔었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 다저스로 와서 첫 해부터 활약이 굉장했어요. 뭐 109경기에 출전해서 타율이 3할 4푼이 넘었는데 홈런은 7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2루타가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다음 해부터 바로 12자릿수가 넘는 홈런을 때려내기 시작했었죠. 맞습니다. 다저스에서 환골 탈퇴를 했고, 이때 고향팀으로 돌아온 것도 본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또 그렇죠. 심적인 안정감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캘리포니아에서만 나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다저스에서 8년 동안 947경기, 타율 2할 9푼 8리에 143홈런, 아까 8홈런이었는데 이 8년 동안 143홈런을 때려내면서 493타점, OPS 0.877을 기록했습니다. 이 타선의 중심 타선으로 자리를 잡은 건 물론이고, 터너 선수가 팀 내 덕아웃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그렇죠. 이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이 다른 팀 덕아웃과 다저스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해요. 젊은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올라오자마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이거 저스틴 터너가 만들어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헨리 라미레즈 있고 웨캠프 있고 이랬을 때는 신인 빡쳤어. 선수들이 길을 못 펴가지고 이디어도 좀 잠재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쫄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터너 선수가 이제 이 행동대장, 이제 덕아웃 리더가 된 다음부터는 이 그런 분위기도 좀 풀렸고, 이 버두고 선수가 꽤나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맞아요. 후일담이 있었죠. 어쨌든 터너가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다저스에 입단을 했지만 2017 시즌을 앞두고는 어쨌든 4년 동안 $6,400만 계약을 맺었는데 네. 뭐 해자였죠. 4년 동안 너무 잘해줬고, 4년 동안 너무 잘해줬고, 2021 시즌, 그러니까 지난해를 앞두고도 이제 계약을 맺었었는데 지난해 성적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맞습니다. 후반기에 부상 때문에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FA 시장에서 사실 나이가 좀 다소 많다 보니까 좀 찬바람을 맞았었고, 본인도 이제 자존심에 좀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 다저스와 2년 3,400만 일단 첫 해 계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도 이제 2023년 다저스에 팀 옵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저스에서 또 활약을 계속 이어가면서 은퇴까지 여기서 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스틴 터너가 뒤늦은 나이에 터지면서 사실 돈복이 있는 선수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네. 매치 때부터 지켜봐왔던 팬으로서 이제 좀만 있으면 누적 연봉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대성공을 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대기만성의 대표 주자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터너 선수가 다저스에서 터지면서 그 이후에 따라서 온 선수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맥스먼 씨, 크리스 테일러 이런 선수들도 그렇죠. 사실 뭐 터너처럼 이 나중에 터진 선수들, 다저스에 와서 이 잠재력을 만개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저스의 이 전성기 시작을 알린 선수로 터너를 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이 역대 최고의 FA로 꼽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싸. 예, 마이너리그 가성비가 너무 데려왔는데 좋아요. 네, 예.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올라가면 100만 달러 줄게 이러고서 데려왔던 선수가 타율 뭐 3할 이상 치고 그러니까. OPS 먹고 0.9 가까이 치는데 이 선수를 역대 최고의 FA 계약이라고 꼽는 것도 이해가 간다. 저는 매치 팬으로서 매치 남아있을 때 이 정도 성적을 기록했을까? 아닐 것 같긴 해. 잘 갔어요. 다저스로 갔으니까 네. 터진 것도 없잖아 있지 않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저스틴 터너 선수의 이 커리어를 한번 쭉 다시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